안녕하십니까. 2025년 법인세 분야 주요 개정 사항을 소개해 드릴 법률과 법인팀 이광희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법인세 분야 주요 개정 사항은 법인세법 관련 비영리법인 유무형자산 처분 수입 과세 제외 합리화 등 6가지,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 관련 통합투자세액공자 증가분 공제율 상향 등 7가지입니다. 법인세법 분야 첫 번째 주제는 비영리법인 유무형자산 처분 수입 과세소득 제외 합리화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유무형자산 처분 수입의 범위가 종전에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무형자산의 처분 수입에 한정되었으나, 고유목적 사업에 총 10년 이상 직접 사용한 유무형자산이라면 자산의 보유기간 대비 고유목적 사업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처분 수입을 과세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임직원 할인 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입니다. 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재화, 용역 등 할인 금액을 사업 수익 금액에 포함시키면서 동시에 임직원에 대한 재화, 용역의 할인 판매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손비에 포함시켜 임직원 할인 금액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했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판매,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주식매수 선택권 송금 인정 범위 명확화입니다. 상법 제542조의 3은 상장회사가 자사 또는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법인세법은 이를 자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송금으로 인정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입니다. 종전 법인세법이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을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유료도로 관리권, 개발비,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법은 대상 자산에 철도시설 관리권을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은 2025년 2월 28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공동경비 배분 기준 보완입니다.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조직,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른 손비가 공동경비 분담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데, 그 배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중 선택할 수 있었고, 미선택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법인세법은 공동경비 분담 대상의 자산의 공동운영에 따른 손비를 추가하면서 공동경비 배분 기준 관련하여 비출자 공동사업자의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중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25년 2월 28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동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비영리법인 인건비 제한 적용 범위 합리화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인건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만, 일정한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이 지급받는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이때 일정한 비영리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송금 산입한 비영리 내국법인을 말합니다. 개정법은 위 일정한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소득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송금 산입한 비영리 내국법인도 추가하여 비영리법인의 인건비 제한 규정을 합리화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자기주식 관련 적격 합병, 분할, 주식교환 등 지분의 연속성 요건 합리화입니다. 적격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지분의 연속성 요건 중 하나로서 피합병, 분할법인 또는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던 주식 등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해야 하는데, 개정법은 피합병, 분할법인 또는
완전자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에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 주식을 제외하고 지분 비율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여덟 번째 주제는 적격 물적 분할, 현물 출자 과세 특례, 압축기장 충당금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분할법인, 출자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은 과세특례 신청 시 자산 양도차익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적격 물적 분할과 현물 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분할신설법인과 피출자법인에 대해 승계 자산 처분 시에도 양도차익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 제한법 관련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하여 첫 번째로 증거분해 공제율 상향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은 투자 주체가 대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투자 대상이 신선장 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인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당해년도 투자분 자체에 기본공제를 적용한 것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추가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개정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추가 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10%로 상향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한 두 번째 개정사항은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입니다. 반도체 투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기본 공제율이 각각 적용되었는데 개정법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 중 반도체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각각 5%씩 상향하였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 번째 개정사항은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입니다. 종전에는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를 모두 일반 투자로 보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했는데 개정법은 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대해 각각 해당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네 번째 개정사항은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입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 자산이 되는데 중고품은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법은 투자지원제도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의 자산을 세액공제 제외 자산에 추가했으며 임대사업자의 임대 목적 자산도 포함됩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세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상 우대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 종전법은 그 요건으로 여성일 것, 동일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것,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의 사유로 퇴직할 것,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일 것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고 동일업종 기업 취업 요건을 폐지했으며 퇴직 사유로 가족 돌봄을 추가했습니다. 위 개정사항은 통합고용세 공제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한 세액공제 신청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 취업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됩니다. 마지막 주제는 지방이전 지원 세제 관련으로 그중 한 가지는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감면 대상 축소입니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의 경우 대상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감면율은 이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수도권 내로서 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라면 5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법은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감면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그 외에 감면 요건도 정비했는데 이전 전 10년 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전 전 2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도록 개정했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공장을 철거, 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분야 주요 개정사항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